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부가치세 신고 시즌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고 방법을 찾거나 세무 대리인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를 검색하면 셀프 신고를 도와주는 컨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고 그대로 따라했는데 혹시 내가 신고한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 혹은 이렇게 하면 진짜 절세가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남으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사업 규모가 작아서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되는 간이과세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치세 신고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신고서를 기준으로 부가치세 계산 방법과 체크 포인트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직접 신고를 준비 중이신 간이과세자분들 그리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신고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간이과세자 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치세율이 변경되면서 현재 신고서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신고서 맨 윗부분을 보면 예종신고서, 확정신고서, 기한후 신고서라는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에 1월 25일까지 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2024년에 대한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올해는 구정연휴로 인해 예외적으로 2025년 1월 30일까지로 신고기간이 연장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가치세 확정신고는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신고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확정신고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 예정신고서는 확정신고 전에 중간에 하는 신고를 말하는데요. 1월에서 6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확정신고 전에 하는 중간신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2024년 상반기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분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거래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한후 신고란 법정 신고 기한인 1월 31일까지 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항목에 체크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신고서 하단에는 사업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재하는데요. 여기에는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등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치세 신고서는 크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적는 부분과 공제세액을 적는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은 간이과세자의 업종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시세를 계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제세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적는 부분인데요. 결국 최종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해서 계산이 됩니다. 먼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을 보시면 2021년 6월 30일 이전 과세분과 2021년 7월 1일 이후 과세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구분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치세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부가치세율은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은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30%, 부동산 임대업 등은 40%가 적용이 됩니다. 이번 신고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이기 때문에 모두 2021년 7월 1일 이후 과세분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매출액이 2억 원이라면 5번 칸에 2억 원을 적고 부가치율 15%와 세율 10% 곱하게 되면 매출세액은 3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업종의 매출액을 적고 부가치율과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 업종을 운영하신다면 각 업종의 매출액을 5번부터 9번 칸에 구분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10번과 11번 칸은 영세율 적용분을 적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 수출사업자의 경우 부가치세율이 0%로 적용되는데요.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대부분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세액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매입세액 공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수취한 금액에 대한 공제액을 적는 곳인데요. 신고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매출세액과 마찬가지로 2021년 6월 30일 이전 거래분과 2021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구분은 2021년 7월 1일 세법 개정 때문인데요. 2021년 6월 30일 이전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금액에 업종별 부가치율과 부가치세율을 곱해 세액공제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적격증빙 수취 매입금액에 0.5%를 곱해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로 모두 2021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 즉 15번 칸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이번 신고 대상 기간에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매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공제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0.5%를 곱한 75만 원이 되고요. 이 금액을 15번 칸에 기재하면 됩니다. 16번 항목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주로 음식점 업종에 적용이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상 내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으로 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17번과 18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액 공제도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한 경우 납부세액에서 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면신고 대신 전자신고를 하시는 게 더 간편하고 혜택도 있으니까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0번과 21번 항목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이 항목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치세 절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 부분을 놓쳐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주로 소매업이나 음식점, 숙박업처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판매분 매출액의 1.3%를 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2억 원이고 그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1억 8천만 원이면 1억 8천만 원에 1.3%를 곱한 234만 원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데요. 만약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매출이 2억 원으로 1.5%를 곱한 매출세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통해 234만 원을 공제받게 되면 납부세액은 6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다만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연간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특히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그 금액을 28번 차감 납부할 세액 항목에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바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최종 부가가치세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크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계산된 납부세액이 있더라도 연한산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가 면제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1번 신고 내용 작성 끝났고요. 다음은 2번 과세표준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 명세서에는 1번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작성했던 5번에서 9번의 업종별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코드는 525101, 매출액 2억 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업종을 운영하신다면 업종과 매출 금액을 구분해서 각각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치세, 과세매출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나 축산물 등 면세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1번 신고 내용이나 2번 과세표준 명세에는 면세매출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대신 면세매출은 3번 면세수익금액 항목에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작성 방법은 2번 과세표준 명세와 동일하고요. 다만 업종별로 정확하게 구분해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요. 2번 과세표준 명세와 3번 면세수익금액 정보 작성 시 업종별 매출액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2번 과세표준 명세와 3번 면세수익금액에 작성된 정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별 수익금액 정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정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를 통해 부가치세 계산 방법과 작성 요령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보셨듯이 부가치세 신고 내용은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의미와 작성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문제없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